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 성인들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다가 경추골절 이런 것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사고부터 시작해서요. 예를 들면 충분하게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마지막에 이제 손이나 발 절단을 하는 사례들도 제가 상담을 한 적도 있고요.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상급자 코스로 갈 때 이제 중급이나 상급자부터는 다이빙 연습을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다이빙 연습을 할 때 잘못된 지도 방법 혹은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상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다가 다이빙 도중에 목뼈가 골절되는 사례들을 하다 보니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몇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수영장에서는요.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수영 좋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습을 받았긴 했지만요.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있어야 상호간에 연락도 하고 할 텐데 이 수영장이라는 특징이 수영복만 입고 만나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별도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지 않는 이상은요. 같이 수강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락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어떤 일에 휘말리고 나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휘말리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미리 연락처를 좀 받아 놓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수영장에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두 번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수업 받으시는 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변 지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라도 다른 수강생의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이빙 수업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이빙 할 때는 무조건 팔을 쭉 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업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로 앞 사람만 보고 따라 하다가 내가 목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같이 수업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수영장이나 강사 측에서는 무조건 다 교육했다, 무조건 다 수업했다, 무조건 안전 관련해서 다 교육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첫 단추는 사실관계 자체를 입증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목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격자들만 확보가 되고 나면 수영장이나 강사를 상대로 해서 법리를 구성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수영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공간에서 혹은 CCTV가 있는 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가해자가 한 행동 자체가요, 그 사람의 업무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혹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게 되고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고 또 탐문을 하게 되고 관련된 CCTV가 있다면 CCTV를 확보하게 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나가기 때문에요.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책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이런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서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는 분들이 처음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츰차츰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영 TV의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